안녕하세요. 언어치료 갤러리 SLP 갱이입니다. 네, 오늘은 지난 시간 주제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지난 시간에 바로 가장 금액이 제일 큰 게 발달재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가장 그렇게 금액이 큰 발달재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원장님 한번 인사하고 설명할까요? 네, 제일언어치료센터 성서점 김용무입니다. 발달재활 서비스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. 거기 안에는 발달재활 서비스, 네. 그리고 언어발달 지원 사업, 네. 그리고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네. 언어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유용자분들이 발달재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사실 제일 궁금한 점이죠. 지원 금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? 지원 금액에 대해 좀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부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. 네네. 지원 금액은 총 금액은 월 22만 원이에요. 총 금액? 네. 네, 총 금액. 그런데 앞에 그 영상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화되어 있다 보니까 총 금액은 22만 원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22만 원 전액을 네.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서 국가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, 본인이 2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.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총 금액 22만 원은 변하지 않으나 사용자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. 그 기준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또 나뉘어진다는 얘기고요. 네, 그러면 자세한 건 제가 자막으로 또 첨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이번에는 바우처를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또 해야 하잖아요. 그럼 신청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신청 과정에 대해서 가장 쉽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접근하기 편하신 게 네. 지역 동사무소, 네. 관할 동사무소, 이름이 좀 바뀌었죠. 그렇죠? 네. 주민센터로도 불리기도 하고, 네. 요즘에는 행정복지센터라는 네, 이름을 맞습니다.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곳에 우리 아이의 이런 문제점들을 그리고 지원에 관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지역 센터에서 네. 자세한 내용을 좀 안내해 드릴 겁니다. 그렇군요.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도 조금 궁금해요. 사실은 동사무소,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. 네, 일단 이 바우처 자체가 네. 아무래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소득 기준이 상당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렇군요.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네. 솔직히 좀 지원받기가 힘들고요. 그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? 네, 소득이?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렇구나. 하지만 평균 임금의 한 180% 정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렇게 금액이 월급을 상당히 많이 받으시지 않는 직장분들은 대부분 다 지원이 되시더라고요. 그렇구나. 그래서 첫 번째는 소득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. 네. 두 번째가 진단 기준입니다. 네. 진단 기준이 이 지원 대상 아이들의 총 지원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만 18세,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전에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6세 미만의 아이들은 의사 소견서, 이 아이가 언어 치료가 필요한 아이라는 소견서가 필요하고요. 만 6세 이상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. 네네.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는 언어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미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사실은 또
바우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요. 우선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첫 번째 이제 매뉴얼상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네. 장애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일단 1순위로 네, 1순위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순위에 해당이 네, 되는 두 번째. 것이 네.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에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지원 대상자 중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긴 해요. 네. 단서 조항이 있긴 한데 만약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80%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네. 장애 등록이 2명 이상 된 가구라든지 네. 아니면 부모님 중 한 분이 네. 이제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조금 발생하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이 있긴 합니다. 그러면 좀 예외로도 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조금 받을 수 있는 좋은 팁이네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신청 진짜 팁을 내가 얘기해 주는 것 뭔데요? 자주 전화하는 게 최고야. 그렇구나. 왜냐면 공무원은 괴롭히면 빨리 넣어줘. 이것도 넣을 거예요. 이것도 넣을 거예요. 이렇게 자주 전화하는 게 최고야. 이거 넣을 거예요. 이거 넣을 거예요. 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매뉴얼은 팁은 아니잖아. 그래서 내가 이걸 답을 갖다 매뉴얼로 답을 해야 되나? 진짜 팁을 얘기해야 되나? 이 생각. 그렇지. 자주 전화해가지고 네. 자리 났나요? 물어보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네. 만약에 전출자가 생길 수 있잖아. 나가는 애들. 그럼 예산 범위 안에서도 자리가 났는데 이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니까 전화 안 받으려면 방법이 뭐가 있어? 있다고 자리 빼줘야지 뭐. 그리고 그 빈자리니까 내가 자리를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연락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. 바로. 굿. 이것도 올려야지. 진짜 올리려고? 네.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딱 그러면 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면 바로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? 아니면 뭐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. 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. 그건 되게 좋네요. 네. 여러분 지금 당장 주민복지센터에 전화를 하세요. 네, 지금 당장 전화해서 바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사실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. 그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비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 6세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. 네. 6세가 넘어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. 거기도 또 단서 조항이 있어요. 장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좀 늦게 가는 네, 유예하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만 18세가 초과됐는데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생일 때까지도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그 생일까지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사실은 이제 좀 미리 계획을 좀 세워 놓으시는 것도 좀 중요하겠어요. 장애 아이를 함께 이제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은 20세 생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학교를 20세 생일까지 다닐 수 있도록 미리 조금 유예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좀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것도 되게 좋은 팁일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장애 아이를 이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장애 전반에 대한 이제 설계를 좀 잘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.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받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% 이렇게 정확하게 오랜 기간 동안 활용하시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. 맞아요. 네. 설계 좀 도와주시겠어요? 좀 도와주세요. 물어보시면. 그래요? 그러면 그것도 또 한번 촬영을 또 한번 해볼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사실 저희가 언어재활사다 보니까 발달재활 서비스를 언어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. 발달재활 서비스 안에서도 다른 것들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. 발달재활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치료 영역으로는 뭐 언어라든지 그러면 청능, 미술, 놀이, 뭐 심리,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치료들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. 단 이제 치료 영역 중에서도 제한된 영역이 있습니다. 그래요?
국가에서는 이중 지원을 이제 좀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네.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처럼 이제 의료보험에 이제 지원을 받는 영역들은 의료보험. 이제 발달 재활 서비스 치료 영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혹시 이런 바우처를 그럼 받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 조심해야 될 점들이 좀 있을까요? 네.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부담금을 이제 사전에 좀 납부를 하셔야 돼요. 아, 미리 사전에 납부를 해야지만 금액이 나오는 시스템인가 봐요? 예, 포인트가 이렇게 생성되기 네. 때문에 아무래도 납부 기간을 좀 잘 정확하게. 검토해 주시는 게 이제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고요. 네. 그리고 아이가 이제 치료를 받다가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치료를 잠시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치료 중단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면 지원이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이 있고요. 그렇구나. 그리고 이 카드를 이제 양도하거나 현금화 시킬 수는 없어요. 만약에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 이제 부당 이제 수급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공 기간이나 아니면 이용자분들 둘 다 이렇게 피해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잘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일단 바우처는 포인트가 매달 생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사용을 하지 않고 다음 달에 사용하겠다 이건 안 돼요. 그래서 그 달에 생성된 바우처는 그 달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. 무조건 그 안에서만. 네. 근데 뭐 어떤 어머니들은 이걸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쓰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미리 결제를 해놓고 다음에 치료를 받겠다 하시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혹시 또 다른 건 없어요? 오늘 아주 빨대를 꼽아서 쫙쫙 빨아당기고 있습니다. 앞에 이제 이게 신청을 하면 네. 연중 상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제한이 있어요. 그래요?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예산을 연초에 이렇게 마련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네. 이렇게 지정을 잘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지원받는 시기가 좀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거든요. 그러면 미리 좀 전화를 해서 대기를 걸어 놓는다거나 이런 것도 좀 있나요? 그래서 미리 이제 대기를 걸어 놓는 분들도 계세요. 이제 예산이 이제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제 지원하겠다. 그러면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이거 하나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.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 또 다른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? 네, 지금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어요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. 잠시 이거는 이제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 또 다음 주에 한번 만나볼까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제가 보니 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동사무소에 자주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렇네요. 뭐 자주 전화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팁일 수 있겠어요. 네, 조금 귀찮긴 하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하는 거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부디 좀 예의 바르게 전화해 주시면 네, 그게 제일 좋죠. 네, 그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요. 네, 감사합니다.